최근 영유아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이 기습 폐원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4년, 14년, 15년생까지 43만 명대가 나름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16년부터 20년까지 이 5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43만 명대에서 이제 27만 명대로 이제 16만 명이 5년 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작년부터 아마 엄청나게 어려워졌겠죠? 그 한 3년 전에는 40만 명대가 계속 짱짱하게 유지가 됐었다가 이게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가 되면은 2035년이 될 텐데 2035년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3분의 2는 문 닫아야 돼요. 안녕하세요, 채부심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저출산을 조금 다루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런 초저출산의 영향이 그냥 서울 한복판에서도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 유치원을 영유라고 하는데 소위 영유를 보내는 게 마치 과거에는 그 고소득 맞벌이 부부의 자본력을 드러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게 중요하게 어필되던 아주 오래된 때가 있었고, 나중에는 영유를 좀 좋든 싫든 좀 반강제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 유치원을 보내기가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그냥 영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립유치원과 영어 유치원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막 보내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은,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영어 유치원이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가 지금은 영어 유치원마저도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4월 기사긴 한데요. 잘 들어오시면은 대치동에서 영어 유치원 하나가 폐원을 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영유 1년을 선납을 했는데 폐원을 통보해 버린 거예요. 1년치가 얼마냐면은 3천만 원입니다. 유치원 1년치 3천만 원인데 10% 할인을 해준 거죠. 근데 이제 한 200~300만 원 할인 받으려고 1년치를 넣어놨는데 그냥 폐원을 했습니다. 대치동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서울 대치나 아니면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이런 학군 밀집 지역에 유치원이 폐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갑자기 4월에 덜렁 폐업을 해왔죠. 그 바로 직전까지도 마치 아닐 것처럼 했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막 5월쯤인가 이 폐원한 유치원에 결국은 어딘가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데로 막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그만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나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튼 이런 이벤트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가끔 헬스클럽 같은데, 그러니까 짐 같은데 끊어놨다가 안 가서 폐원하고 이러면서 돈 날린 적이 있었는데, 영유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영유아 영어학원인 영어유치원이, 여기 영유아 영어학원이죠. 그래서 영어유치원에 기습 폐원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 관리하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폐원하는 게 원칙이지만은 영어 유치원은 학원이기 때문에, 이게 학원이기 때문에 폐원이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학원이 폐원하면 학부모들이 전원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도 있고, 두 번째 선납한 학원비를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 2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강남구의 A 영어 유치원, 이게 학부모들에게 돌연 폐업을 공지했습니다. A 영어 유치원은 2015년에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강남을 포함해 전국에 3곳의 체인을 뒀는데 이게 본원을 폐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A 영어 유치원은 파산 신청하겠다고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파산 신청한다는 겁니다. 경기 광명시의 B 영어 유치원도 지난달 신학기 시작 2주 만에, 그러니까 신학기 시작되고 나서 2주 만에 바로 폐원했습니다. B 유치원은 전국에 같은 브랜드 학원이 49곳, 22년 기준으로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인데 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문을 닫게 됐다. 경기도 파주의 C 놀이학교, 여기도 우리 첫째 키울 때 여기를 보내네 마네 막 하여튼 5세 정도가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막 오는데, 그러면서 막 여기 좋다, 뭐 보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런 건데 빚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이러면서 폐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이 어려워서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학교 역시 유치원이 아닌 학원으로 영어랑 체육 수업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부 학부모들이 선납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1년치를 미리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제 월 평균 영유가 175만 원이니까 10%만 할인받으면 200만 원인데 이거를 미리 냈다가 못 받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올해. 이게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시도 교육청별 유아 대상 영어 학원이 서울 기준으로 22년이 피크입니다. 19년 227개, 20년 241개, 21년 246개, 22년 269개, 그리고 작년에 258개, 올해도 폐원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더 줄었겠죠. 그래서 서울이 영어학원이 피크가 나왔어요. 언제? 22년도에. 22년도에 피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22년도에 피크 나온 걸 굉장히 이해를 하는데
영어 유치원을 가는 나이가 보통 5세 아니면은 뭐 4세, 5세 가잖아요. 4세, 5세가 가야 되는데 그 백으로 가면은 2018년이나 19년생들이 급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보시면은 2014년, 15년생까지 43만 명대가 나름 꾸준히 유지가 되다가 16년에 40만 명, 3만 빠졌고요. 17년에 35만 명, 거의 5만 빠졌고요. 18년도에 32만 명, 또 3만 빠졌고요. 그 다음에 19년에 30만 명, 여기서 또 한 2만 5천 빠졌고요. 그 다음 또 한 3만 빠졌고요. 이렇게 쭈르륵 빠져서 여기서 또 2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6년부터 20년까지 이 5년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43만 명대에서 이제 27만 명대로 이제 16만 명이 5년 만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20년에서 21년생이 20년에서 지금 보통 20년생이 지금 현재 5세잖아요. 5세니까 유치원을 가고 있는데 21년생은 4세인 거고요. 이 숫자가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작년부터 아마 엄청나게 어려워졌겠죠. 그 한 3년 전에는 40만 명대가 계속 짱짱하게 유지가 됐었다가 이게 꺾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4세 고시라 그래가지고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걸 또 4세 고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4세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보내놔야 이 친구들이 초등이 됐을 때 초등 전에 떼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학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소위 선행을 해야 되는 그 코스웍이 있는데 그 코스웍을 위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되게 막 엄청나게 과열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가 이 숫자를 만나버리니까 소위 2013, 14, 15, 16년생들 유치원 갔을 때는 진짜 안정감 타이트한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두 다 널널하냐 그건 아니죠. 케바케지만은 모수 자체가 너무 줄어버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체 출산 인구가 이렇게 100만 명에서부터 줄어들게 되는데 100만 명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71년생들이 이제 100만 명 태어났죠. 그래서 1971년생이 엄청나 100만 명대니까 이제 쭉 가는 건데 보시면 여기 2000년, 2001년, 2002년에 50만 명대에서 이제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60만 명대에서 이게 55로 확 내려가요. 이게 60만 명대가 붕괴가 되게 됩니다. 2001년생들이 60만 명대가 붕괴가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2001년생이 대입 원서를 보는 게 2020년이었는데 2020년에 전국 대학이 이제 미달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인구가 확 줄어버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대입 정원이 학령 인구보다 많아 보니까 대학교가 미달이 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 그게 요때 무너져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 이후엔 되게 추세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45만 명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45만 명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는 건데 그게 20만 명대로 무너진 게 15년부터 무너진 거죠. 그럼 현재는 뭐냐면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년 기간 동안 50만 명대에서 40만 명대로 아주 완만하게 감소하는 과정 속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가 16년생들부터 이제 훅훅훅 떨어지면서 20만 명대로 빠지는 그런 과정에서 영유랑 일반 유치원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갈 때가 되면은 그게 언제냐? 2016년생들이 대학교 가는 게 2035년이 될 텐데 2035년 정도가 됐을 때부터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에서 3분의 2는 문 닫아야 돼요. 3분의 2는 문 닫아야 됩니다. 학생 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2020년 올해 1월에도 정원 모체현학과가 163곳 중에서 162곳이고 지방대고 AI 배터리과도 전부 미달이다 이렇게 났는데 이게 2021년부터 보면은 이게 지방대 위기를 21년부터 얘기했습니다. 2022년 대입정률 49만 명인데 20만 명 출생 중이고요. 고3, 당시 고3이 47만 명입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20년, 21년부터 대입 정원이 미달 났는데 그때도 49만 명 막 이랬었단 말입니다. 근데 현재는 20만 명 출생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그래서 추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올해 사람들의 선택지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신생아론 꺼내가지고 좀 그런데요. 요즘 신생아론 쓰면은 서울 아닌 경기도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생아론은 9억 이하 주택이니까 서울 아닌 경기도에 쓰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9억 원 이하의 주택 가격 중에서 나름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가 가장
괜찮은 선택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종 우리 채널에서 서울조차도 밑에서부터 붕괴를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많은 구는 학교가 없어서 정주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그 정주 환경이 붕괴되는 그런 문제를 겪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경기도가 학생 수가 짱짱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장기 존속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주택 가격은 올해 내내 서울만 올랐는데 뭐 채부심 너는 서울 살면서 경기도에 사람들 가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막 비판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울이 다 무너진다가 아니고 서울 안에서도 이거 모든 도시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서울 안에서도 학군지 짱짱한 데만 살아남고 아닌 지역은 정주 환경이 다 안 좋아지는 거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선택받는 지역은 학생들 많고 결국 이런 데만 장기 생존하는 거고요. 유치원들 없어지기 시작한 데부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 아는 사람은 지금 안산에 살고 있었다가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살고 있는 지역에 유치원이 없어져가지고 송도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물론 안산이랑 송도랑 가깝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시게 되는 건데, 그게 가까우면서 또 먼 거리거든요. 직장으로 치면은 안산이 직장이 있었는데 송도로 가게 되면 통근통하기 되게 어려워지는 건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왜 학령지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짱짱하게 오냐면은, 그렇지 않은 데서는 초등학교 없어지고 중학교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눈에 너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데서 결국 아이들끼리 우리가 학교를 보내는 게 뭐 공부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 학교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경험하라고 하는 건데, 그 경험할 사회가 없다면 어디서 경험하냐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가 40대 중반 넘었으니까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 결혼 빨리 한 친구들은 벌써 자녀들이 막 중고등학교 갔고 막 이런 건데요. 근데 요즘에 아마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아서 애를 키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그런 거를 얼마나 체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아까 그 15년, 20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첫째, 둘째가, 그래서 이 15년과 20년 요 사이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걸 제가 막 체감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21년에 첫째를 낳거나 하면은 과거에 어땠는지 모르니까 또 잘 모르시고, 또 과거에 막 45만 명에서 50만 명 나름 그 치열했을 때는 그때는 보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하고 나서 육아가 끝났으면은 못 느끼게 되는데, 이 양쪽을 이제 내려오기 바로 직전이랑 내려온 다음이랑 이렇게 두 명을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체감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 이런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느끼다 보니까 인구 얘기를 계속, 출생률 얘기 계속 한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냥 9억 원 이하 신생아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작년에 보금자리 주택 받았던 데들은 결국 학교 많은 데, 학생 많은 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9억 이하 주택 중에선 서울에 이런 지역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기도를 선택하고, 저는 이게 아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밑에서부터 이미 기전은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로컬 패시미즘이 굉장히 심한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뭐 마땅한 대안을 안 내고 이런다면 정말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인구랑 출산율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근데 뭐 결국 하여튼 뭐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땅한 대안을 찾는 거가 얼마나 힘드냐 이런 생각을 하고, 대안 찾아질 때까지 어쨌든 저도 유튜브 계속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